안녕하세요. 빅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3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기다립니다. 요즘 들어 시킹알파 미준 구독, 초이스 스톡, 인베스팅까지 정기 구독만 4가지인데요.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용돈을 아껴 노후 준비를 하는 소규모로 투자하는 저에게 이 많은 구독을 하기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많이 구독하신다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정보에 뒤처지는 기분도 드네요. 꼭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실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좀 띵했습니다. 제 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을 소개해 드리면서 미국 주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이 소개해 드리는 바람에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 저의 답변을 보시면요. 주식 투자를 위한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도구 중에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툴 한두 가지만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야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미국 주식만 생각하는 사람이니 보통 투자자보다 많은 툴을 사용하고 있지만 길길님께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전략에 가장 필요한 플랫폼만 선별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만간 방송을 통해 미준과 협업하고 있는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들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미준 구독자의 수는 32만 5천 명이 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클릭해 주시는 분의 숫자도 2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협업을 진행하는 플랫폼에 멤버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요. 많아야 한 2,000명 정도, 많아야 한 3,000명 정도거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미국 주식의 수치적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를 읽으신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투자의 방법을 취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길길님께서 이렇게 내가 정말 많은 플랫폼을 다 구독해야 되나 이런 걱정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초이스 스탁도 그렇고 인베스팅, 또 미준 멤버십이라든지 또 시킹알파 여러 가지 플랫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플랫폼이 어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조만간 방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떤 플랫폼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길길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30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준 유튜브 채널 오셔서요. 중간 쪽에 보시면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아마 재생 목록이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다양한 영상을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 재생 목록이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초이스 스탁과 함께하는 미준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초이스 스탁의 김인중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미탐TV의 영상입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미탐TV에서 미국 주식 루키 스탁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의 새로운 주식을 소개하는 이러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한 번씩 미탐TV에서 올리는 이 영상을 제가 초이스탁과 함께하는 미준 폴더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과연 어떠한 소형주를 김인중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초이스스탁 이미 가입하신 분들께서는요. 김인중 대표님께서 초이스스탁의 사용 방법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런 영상 보시면서 건강한 투자 활동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준 채널뿐만 아니라 김인중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미탐TV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입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2023년에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봤던 그런 그림이죠.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대각선을 그으시면요. 위쪽은 다 상승했고 아래쪽은 다 떨어졌습니다. 2023년 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고 우리의 희망은 AI 수혜주밖에 없었죠. 자, 그런 그림이 다시 한번 어제도 연출됐다. 그 얘기는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했구나. 하지만 AI 수혜주는 달릴 수 있는 건강한 뉴스도 보도가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유치가 가능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자, 어제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과 똑같죠. 그때도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고 하지만 금리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AI 수혜주에서 소형주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자금이 이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지수는 9.5포인트 상승한 108.7로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중간값은 99.5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99.5인데 지금 108.7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은 많이 지출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던 소형주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태지와 아이돌 중에 아이들에 투자하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제는요, 반면 반대쪽의 뉴스 하나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수가 2021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졸지 리포트 결과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상반된 소식이 전달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AI 수혜주가 달리고 경기순환주 그리고 소형주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S&P 500의 마켓 브레스, 즉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어제 58.4를 기록했었는데요. 53.28로 뚝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2023년 기억하실 겁니다. 마켓 폭은 굉장히 좁았고 S&P 500 중에 매그니피센트 7만 달렸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현상이 어제도 발생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동성 지수는 많이 떨어지지 못했겠죠. 아직까지 19.35, 어제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지금 랠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지만 문제는요.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가까운 미래에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어제 61에서 58까지 떨어졌죠. 따라서 투자자 심리는 조금 흔들리고 있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미준 탑 17 중에 어제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던 종목은 B2입니다.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의 약자죠. B2 같은 경우는 어제 8.66% 급등하면서 일주일 만에 거의 15%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타가 좋았습니다. 4.5% 올라가면서 한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던 제타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브로드컴이 플러스 4.20, AMD가 3.96% 올라갔는데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9%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앱러빈이 플러스 3.64, 메타 플러스 2.62, 우버 플러스 1.96, 알파벳이 플러스 1.78%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어닝 발표 이후에 알파벳은 5.2% 급등하고 있거든요. 좋은 어닝 결과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AMD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론이 플러스 1.68% 보였고요. 비트코인이 무려 72,260까지 가 있습니다. 어제 71,000을 돌파하고 이제 가뿐히 72,000까지 돌파하는 굉장한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1.26,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플러스 1.16, 엔비디아 플러스 0.52%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팔란티어가 0.09% 횡보를 했고요. IWM이 마이너스 0.32, TNA가 마이너스 0.92,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1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구글의 어닝 결과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카탈리스트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어닝을 발표한 구글이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조금 기대감이 올라가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구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3분기에 갭 EPS가 2.12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7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은 88.27 빌리언, 그런데 작년 대비 15%나 증가를 했고요.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도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3분기 알파벳 전체 매출은 사업 전반의 강력한 모멘텀을 반영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 그리고 만약에 통화의 변화가 없었다면, 환율의 변화가 없었다면 16%나 매출이 올라간 셈이고요. 전체 금액은 8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구글의 매출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구글 서비스 매출을 보시면요. 구글의 검색이라든지 구글 구독, 플랫폼 및 기기, 유튜브 광고의 강세에 힘입어서 13%나 증가한 76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에는 AI 인프라, 생성형 AI 솔루션, 그리고 GCP 제품, 이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장 가속화에 힘입어서 무려 작년 대비 35%나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총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 마진은 4.5%포인트 증가한 32%를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역시도 34% 증가했는데요. 주당 순이익, EPS는 37%나 증가한 2.12달러를 기록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을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순이익이 34% 올라갔으면 주당 순이익도 34% 성장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7%로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구글도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CEO인 순달 피차르의 얘기인데요. 회사 전반의 모멘텀이 놀랍다.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AI에 대한 장기적인 집중과 투자는 소비자와 파트너가 AI 도구의 혜택을 누리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구글 검색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글이 AI 수혜주는 맞는데요. 문제는 AI가 등장하면서 구글의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인 검색이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결과에 따르면 검색에서는 새로운 AI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대상도 늘었고요. 또한 검색 방법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AI 솔루션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요. 기존 고객의 제품 채택을 촉진하고 있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또한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AI 덕분에 지금 검색도 잘 나가고 클라우드도 확장하고 있다. 굉장히 멋진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에 유튜브의 총 광고 및 구독 수익은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따라서 유튜브도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죠. 이번 분기에는 강력한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진까지도 개선되었다. 따라서 굉장히 완벽한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어닝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구글은 AI 인프라와 연구에 투자하는 수십억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피차이는요, 보고서 발표 이후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구글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기술 혁신을 통해 18개월 만에 검색어에서 AI 답변을 생성하는 비용을 90% 이상 절감했다. 굉장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 기존의 검색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이 부분이 하나의 걱정거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18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비용은 90% 이상 절감됐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검색에 탑재되더라도 비용적인 부분이 컨트롤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 규모를 2배로 늘렸다라고 발표했고요. 순다피차이는 또한 향후 AI 발전의 부활을 처리하기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전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쪽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벳의 새로운 컴퓨터 코드의 4분의 1 이상이 AI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 얘기는요, 효율성과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I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지금 마진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업이 구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파벳의 기타 사업 부분은 자율주행차 사업인 웨이모와 생명과학 사업부인 베릴리를 포함한 다양한 초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년 동기 2억 9,700만 달러에서 증가한 3억 8,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매출의 기여도죠. 하지만 지금 현재 알파벳의 10년 이상 자금을 쏟아모은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피닉스 같은 도시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서비스 수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웨이모 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특히 이 회사는 지난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무려 56억 달러를 모금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웨이모가 급격하게 차량의 용량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차량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이번에 이제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무려 56억 달러를 모금했기 때문에 이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는 구글의 웨이모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의 펀딩 라운드에서 56억 달러를 모금한 구글의 웨이모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웨이모는 화요일 웨이모 원 서비스가 현재 주당 15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제공하고 매주 100만 마일 이상의 완전자율 주행 거리를 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미래는 여기에 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매일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웨이모는요, 주당 운행 횟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다, 이렇게 자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불과 2달 전에는 10만 건이었는데 이제는 15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제공한다,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2달 만에 숫자가 15만 건으로 늘어난 이유는요,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마도 차량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비자들의 인식이 계속해서 좀 너그러워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자율주행차를 거부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다. 뭐 2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웨이모의 주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커다란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최고 제품 책임자인 사스와트 파니그라이는요, 웨이모가 신중한 확장과 비용 최적화 그리고 강력한 소비자 경험 제공을 통해서 이러한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확장도 계속해서 되고 있고 자동차의 개수가 늘고 있고 비용을 최적화하고 또 한 가지 소비자 경험 제공을 통해서 그 얘기는요,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3가지의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파니그라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처음부터 설계하는 웨이모의 접근 방식이 초기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6세대 하드웨어를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10월 중 로보택시 부문에서는요, 테슬라가 많은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 이벤트를 개최했고요. 중국의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포니 AI가 나스닥의 폰이라는 거래 기호로 기업 공개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오면 올수록 그때부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구글 주식의 펀더멘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투 레이팅을 보시면 5점 만점에 4.82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로 강력 매수를 받는데요.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좋죠. 밸류에이션이 D를 받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PER을 보시면요. 포워드로 21.99배인데요. 5년 평균은 25.8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독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성장률을 대입해서 PEG를 보시면요. 과거 5년 평균은 1.48인데요. 지금 현재는 1.30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모멘텀입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의 지표는 구글을 매수해라, 강력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 지수도 64니까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과매수 상태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구글의 주가 차트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정고점을 지금 돌파했잖아요. 170을 넘어서면서 작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역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죠.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이 뒤집어지면서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요. 193 정도의 최고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3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이 올라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통한 구글 주식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의 최초 매도 신호가 나왔던 것은요. 2022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 가지의 선이 역행돼 있죠. 가장 아래쪽에 단기선, 두 번째가 중기,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죠. 세 가지 선이 모두 우하향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구글 주식을 정리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신호가 등장한 거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도 신호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매수 신호가 떴는데요. 그때는 2023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두 번째가 중기, 세 번째가 장기죠. 그리고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해도 괜찮다. 이러한 신호가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58.14%를 기록한다. 따라서 구글의 주가 차트를 봐도 굉장히 정확한 매도 신호, 그리고 매수 신호가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구글은 5%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반면 같은 날 어닝을 발표한 AMD는 8%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발표했길래 이렇게 추세가 안 좋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AMD는 칩 제조업체의 매출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놓친 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했던 가이던스가 무너진 게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분기의 매출은 약 75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는 75억 5천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추정치에 비해 5천만 달러가 부족하죠. AMD는 올해 소위 AI 엑셀러레이터, 이걸 우리가 보통 AI 가속기라고 부르고요. AI 가속기는 GPU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AI GPU로부터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 예상치인 45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은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대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AMD는요, AI 서비스 개발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수익성 높은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는 현재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한 숫자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수백억 달러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 여기 깔끔하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MD부터 보시면요, 2023년에 실제 매출, 따라서 AI 가속기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6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매출이 갑자기 127억 달러로 껑충 뛰어 오르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물론 이제 2배는 되지 못하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4억 달러를 AI 가속기에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100억 달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AMD가 지금 뒤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성장률이 더 좋으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AMD는 작년 대비 2배 성장 못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요, 47에서
110 빌리언이니까 2배가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성장률도 AMD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CEO인 리사 수는요, AMD가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AI 가속기에 의존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회사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들이 AMD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리까리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칩을 너무 좋아한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방적이란 얘기는 엔비디아가 없으면 우리 거도 쓸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MD 주가는 화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8%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AMD의 3분기 매출을 보시면요, 전년 대비 18% 증가한 68억 2천만 달러로 평균 예상치인 67억 1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주당 92센트로 증가하면서 예상치랑 부합을 했고요. 엔비디아 칩과 경쟁하는 AMD의 새로운 MI300 가속기 제품은요, 가장 큰 매출 엔진 중 하나로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공급업체로부터 더 많은 공급을 확보하는 데는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여전히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수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GPU 판매량이요, 엔비디아랑 AMD는 정말 게임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렇게 조금밖에 못 파는데 그것도 다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TSMC가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TSMC 입장에서는요, 엔비디아의 GPU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AMD 걸 만들어주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환경이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5년까지 상당한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전반적인 공급망 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AMD는 AI 가속기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이머가 사용하는 그래픽 칩에서도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및 서버 프로세서 분야에서는 인텔과 정면으로 맞붙고 있고요. 따라서 각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만년 2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MD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지난 분기 매출은요,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따라서 다른 분야 말고 지금 데이터 센터만 보면 굉장히 멋진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PC 칩은 29% 증가한 18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 얘기는요, 인텔과의 경쟁에서 잘 해내고 있다는 반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MD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그룹의 게임 콘솔의 맞춤형 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명 주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현 세대 게임기의 영향으로 매출이 약세를 보였다. 매출은 무려 작년 대비 69%나 감소한 4억 6,200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매출이 거의 7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게임기라는 것은 원래 추세가 있잖아요. 신상이 발표되고 나면 한동안 엄청나게 팔리고 이제 새로운 신상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져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게임기가 새로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줄었다. 이 얘기는요, AMD의 향후 게임기 매출 역시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AMD는 또한 4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 두 개가 다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거죠. 첫 번째는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두 번째는 총이익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8% 이상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AMD 주식의 펀더멘탈입니다. 보시면 퀀트 스코어는 5점 만점에 3.21인데요. 나머지는 괜찮은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리비전, 즉 어닝의 전망치의 변화 추세인데요.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AMD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PER이 굉장히 높죠. 122배입니다. 과거 5년 평균은 94배인데 과거에 비해서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부정적이죠. 자, 그런데 PEG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성장률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과거 평균은 1.38인데 1.15까지 떨어져 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구글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PEG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AMD 주식의 어닝 전망치의 변동이 부정적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식이 2024년이고요. 다음에 있는 파란색이 2025년인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AMD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요. 어닝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트렌드도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3달간의 트렌드 그리고 6개월간의 트렌드. 따라서 AMD의 어닝 전망치의 변동이 다시 우상향해야지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AMD 주식의 이동평균선 업데이트입니다. 자, 지금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요. 2022년 4월 10일 날 최초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기쯤이겠죠. 그때 이제 AMD 주식을 팔아라 이러한 신호가 잡혔고요. 다시 매수하라는 신호는 2023년 3월 12일에 잡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가장 위쪽에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가 있고요. 세 가지 선 모두 다시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2024년 7월 29일 날 다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역행됐잖아요. 가장 아래쪽에 단기선, 중간에 중기선,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장기선이 나오고요. 세 가지 선 모두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 AMD는 좋지 않은 형국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시 매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매수했던 시점에서 매도 시점까지 기간 수익률은 60.28%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신호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래간만에 초이스 스탁 잠깐 보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살까 물어봤더니 관망이 나옵니다. 관망이라는 것은요. 초이스 스탁은 이미 AMD 주식을 정리했다는 거죠. 최근에 매도 신호는 109.35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조금 빨리 팔았죠. 2023년 8월 3일 날 팔고 나서 아직까지 재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겠죠. 일단 스마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72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 얘기는 전체 주식 중에 상위 8%에 속하는 굉장히 우량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정가가 12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수준에서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향후에 EPS는 급격하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단기간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EPS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결국은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문제는요.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는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평가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 저평가됐다 이런 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죠.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 손정희는 인공지능 붐으로 시장 가치가 3조 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며 AI 거품에 대한 우려에 반박을 표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 191% 올라갔고요. 지난 5년 동안은 무려 26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희 회장은 화요일 리야드에서 열린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컨퍼런스에서 AI 미래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엔비디아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라는 세상은 너무나 커다란 세상이고요. 거기에서 엔비디아는 굉장히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희 회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데요. 손 회장은 2035년까지 인간지능보다 10,000배나 더 발전된 슈퍼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슈퍼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9조 달러 그리고 2억 개의 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9조 달러가 만약에 이러한 인공지능에 필요하다면 그중에서 반 정도는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90%를 가져가죠. 따라서 만약에 한 50%에서 60%만 엔비디아가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5조 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주가가 10배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템버거를 한번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 초에 손정희는 인공지능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달에도 손정희는요, AGI라고 불리는 일반 인공지능이 인류의 집단 지선을 뛰어넘어서 향후 10년 이내에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는요, 가까운 미래 10년 이내에 AGI가 등장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갈 것도 10년 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반 인공지능, 즉 AGI는요, 기술이 인류를 뛰어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인류의 혁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혁명의 중간에 바로 등장한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을 보시겠습니다. 퀀투스코어는 3.49를 받고 있고요. 3.5를 넘으면 매수인데 매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죠. D-를 받고 있잖아요. D-의 이유는 PER입니다. PER이 지금 현재 포워드로 봤을 때 51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하지만 51배는 엔비디아 역사로 봤을 때는 높은 수치가 아니죠. 5년 평균은 63.19배입니다. 그리고 PEG를 보시면 1.39인데요. 2.03이 과거 5년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여러분들 피터 린치라는 투자자를 아실 겁니다. 피터 린치는요, PEG 레이쇼를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이 PEG가 0.5 정도까지 떨어진 주식을 사서요, 1.5까지 올라가면 판다.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엔비디아의 PEG는요, 1.0 밑으로 떨어져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 주식을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러한 후회가 밀려오는 이러한 수치가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5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입니다. 스트롱 바이가 나오는데요. 26가지 지표 중에 매도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중립이 10가지, 그리고 매수가 16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RSI가 63.89이기 때문에 추세는 굉장히 좋으나 과매수까지는 아직 멀었다.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는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1년 주가 차트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저점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고점은 고정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형 삼각 수렴이죠. 따라서 여기 만나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70%가 넘어간다.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주식의 이동평균선 업데이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가지고 엔비디아 주식을 매매했다면요, 2023년 1월 16일 날 베어마켓 이후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단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가고요. 중기선, 장기선, 그리고 세 선 모두 우상향하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은데요. 2023년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은 무려 692%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은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으로 투자했다면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미주온 올인원 멤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긴 펭귄 448784님께서 남겨주신 후기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웃긴 펭귄입니다. 저는 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올해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면서도 돈이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내 연봉을 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 어떻게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집에서 쉬는데 쉬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미준 선생님을 지인에게 추천받아 1월부터 유튜브를 시청하고 멤버십도 가입해서 정보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하시면 뭐 얼마나 오르겠어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대박 초대박, 한두 번 놓치고 나니 이거 제대로 따라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노트 펴놓고 유튜브를 보며 공부하고 미준 멤버십의 기사들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준 선생님의 투자 금액의 약 10분의 1을 투자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매수 매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시작해서 현재 수익률 25%입니다. 저는 올해 미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평가 금액을 볼 때 도파민이 준비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라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 선생님처럼 투자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수제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굉장히 다정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7월 9일에 남겨주신 글인데 제가 이제야 좀 읽어드리네요. 웃긴 탱기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 활동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